미주미와 함께하는 투자공간 6차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 포트폴리오.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 그 원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양현 교수의 위기를 대처하는 천하무적 ETF 포트폴리오. 특별히 모신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종목 선별 방법까지. 참여 방법은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희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손님입니다. 손님입니까? 네, 저는 이제 안주인 손님, 그냥 안 보내고 함께 이제 오손도손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꽉 이양현입니다. 찬 것 같죠, 스튜디오가. 그런가요? 너무 좋죠. 꽉 채워주시잖아요, 물리적으로. 뭔가 살이 찌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살을 빼서 나오려고 했는데 네. 좀 실패했습니다, 제가. 왜 실패했을까요? 모르죠. 드셨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먹성을 좀 줄여야 되는데 시간이 남으시니까 예, 이제 더 드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 개인적인 얘기를 본인이 못 하시니까 뭐 들었는데 그 어려운 말인데 발 아픈 거 있잖아요. 발. 수족고병? 뭐죠? 그게 발? 족저 근막염. 그거 엄청 아픈데 그것도 걸리셨대요. 네, 제가, 좀- 사드린 나이키 운동 안 신고 계십니까? 아니 싫었는데 네. 과도한 운동을 나이키도 못 이깁니다. 잠깐만요. 그냥 자꾸 무시하실 아프시네요. 거니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 가운데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반등을 했지만 소폭. 반등했지만 오늘의 반등이라든가 이번 주의 하락 저는 개의치 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선 코너에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잭슨 홀 미팅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럼 다들 예측이 엄청 난무하잖아요. 무슨 얘기할 거다 저런 얘기할 거다 얘기하는데 여하튼 잭슨 홀 미팅에서의 어떤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뭔가 좀 숨고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도 약간 멈칫하게 되고 팔려는 사람도 멈칫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그 나스닥 0.4% 올랐네 어제는 2% 떨어졌네 이런 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 날 하루에 금요일 날 밤에 그것도 한 오전 우리 시간을 보면 밤 12시 언저리 이후잖아요. 그때 되면 주가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몰려 있다는 거죠. 딱 갇혀 있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죠. 그럼 지금 파월의 악재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하락이라고 보는 게 그게 맞겠죠? 정답이죠. 그럼요.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근데 그 정도 하필 그럴 때마다 네. 파월을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할 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죠. 수면에 있었던 거 하나씩 끌어오는 거죠. 블러드 얘기도 꺼내오고 뭐 그러는 거죠. 아주 정확한 네.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업계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증권 경제 방송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오늘 중요한 거는 장비디님한테 다 들으셨단 말이죠.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 방송 여기 3프로나 뭐 제가 주로하는 머니투데이나 다른 뭐 HTV, MTV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오랫동안 길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번 나오면 15분 정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시장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진 날 지상파 뉴스 있죠. 딱 쉽게 얘기했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진 날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꼭지에 나오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의 멘트는 20초밖에 안 됩니다. 짧거든요. 저도 이제 그 대우증권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시장이랑 상관없이 20초 정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다들 아는 거잖아요. 뭐 오늘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그만 물어보고도 대답해 줍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저도 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근거만 하나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그 잭슨 홀 미팅 있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아니면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아졌네. 그 정도 얘기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근거를 찾는 시기지. 저는 메인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는 금요일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의 움직임은 주말 라이브에서 알려주시겠죠? 이번 주말 라이브는요. 또 질문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겠네요. 네. 제가 또 유로 세미나를 진행하기 아, 때문에 특강하셔. 못 괜히 합니다. 또 예. 저한테. 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즘 하셔야죠.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다 예. 하시길 예, 바라겠고요. 이 가운데 좀 안 좋은 게 금리가 뭐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시장에는 부담이잖아요. 제가 왜 오늘 금리 얘기하냐면 네. 금리가 올라가고요. 유가가 95달러 회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조금이라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의미가 없다. 딱 유가만 보고 금리만 보고 그렇죠. 그리고 천연가스 보고 달러가 뭐 약간 그렇지만 이렇게 달러 보면 지금 주가가 어제도 약간 반하고 오늘도 약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 뭔가 좀 쉬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월화수목 오늘 밤까지 움직임보다 금요일 하루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위거나 알고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지금 딱 뭐 서 있잖아요. 지금요. 0.02% 내린 걸 갖고 이게 내렸다 올렸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합 정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화면 잡아주시면 이게 유가가 95달러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거든요. 딱 회복했잖아요, 여기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죠. 올라가면 안 되는데 딱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악재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는데 믿을 수 있어? 이번 PC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어? 거기다가 저도 어저께 저는 있으니까 보여드렸죠. 제가 감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국 가본 지도 한 15년이 넘었는데 영국에서 이번에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얼마? 18.6%가 오를 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상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뭔가 좀 눌려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천연가스도 약간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나 원유의 이동 라인 있죠, 이동 라인. 대서양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라인에 지금 값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약간의 또 위기감이 좀 있는 것도 분명하죠. 거기다가 이제 많은 분들 조금 여기도 좀 진행되면 저희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럴 때마다 나오는 거가 정치적 이슈로 똑같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툭하면 주시장에 할 때만 정치적 이슈, 사회적 혼란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오늘 큰 건 하나 했잖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거 선거 전부터 항상 이슈됐다는 것이 대학생 학자금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학생 학자금을 우리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때 보면 야, 돈 많은 부잣집애를 왜 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국 합의하다가 연소득이 12만 5천 불인가요? 그 이하. 그리고 커플이면 25만 불 이하에 대해서 $10,000 깎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10,00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이슈고 그런 게 또 왜 나오겠습니까? 그 보시면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그 지지도라 그래요? 그 지지율이 뭐 25까지 한 30도 초반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40 넘어갔잖아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간 거군요. 그런 거라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렇죠. 저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전에 그 WTA 일을 좀 했거든요. 그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산 자동차랑 한국에서 나온 현대차를 그 구분해서 보조금 주는 거 완전히 걸리는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합니까? 미국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WTO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 자기는 그거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을 하면 그게 포괄적 배상 조항이 또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지금 미국이랑 상대로. 근데 그걸 하는 거니까 정치적 이슈가 또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이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지금 소강 상태라고 계속 말씀드린 소강 상태. 금요일까지는 오늘 밤에도 흥분할 것도 없고요. 내일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여튼 많이 움직일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요? 많이 네. 움직인다는 게 위든 아래든 미국 아래가 완전히 열려 있죠. 이제 물론 뇌피셜로 보면 위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게 뇌피셜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봤자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맘 먹고 한번 우리는 제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리세션을 각오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 내리라 이런 얘기하면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가장 두려운 말이 그 말이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피크 친 것 같고 우리의 미국 경제는 여전히 굳건하고 고용시장을 봐라. 리세션은 웬 말이냐 이런 얘기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부사장은 어느 쪽 얘기할 거 보세요. 저는 그냥 제 목임이시죠. 예, 오랜만에 앞에서 얘기하니까 목이 딱 마르네요. 근데 저는 네. 그 파월의 멘트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전 작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똑같이 얘기하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매파적인 것 같아. 그때 빠지는 것 같고요. 항상 뭐 네.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가 다음날 다르게 네, 다르게 해석해서 해석이 되지 빠지게 않습니까? 하고 저는 그러잖아요. 그분의 말이나 이런 거 똑같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올라간다 즉 베팅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뭔가 바뀐 게 없고요. 똑같이 0.75%를 보면 놀라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렇죠. 해서 오히려 최근에 쉬어가기 위한 하나의 좀 아까 얘기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올라간다고 베팅합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잠깐만요. 저는 뭐 근거 말씀하세요, 저는. 저는 근거는 없고 그냥 뇌피셜로 보고 제 있고. 오늘 네. 목표가요. 네. 장방꿀 얘기 안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장방꿀, 네. 뭐 정방꿀은 한국이라면 장방꿀은 미국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하나씩 보도록 어제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 마감에 나왔던 거 인투이트 봤죠? 말씀드렸는데요. 인투이트가 브랜드가 두 개 있습니다. 그 개인들의 세금 깎아주고 네. 세금을 보고할 때 하는 게 터보텍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기업들의 부키핑 한다 그러잖아요. 회계 처리하는 거. 우리나라도 모기업이 하나 꽉 잡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미국에서는 터보텍스에서 인투이트에는 퀵북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딱 부키핑하는 거예요. 소기업들, 소형기업들 이게 계속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완전 여기 써 있다시피 도미네이팅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겁니다. 그렇죠. 예. 다 바뀌고 아마 일부 증권사는 차트가 좀 깨지는 증권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준비를 한 증권사랑 준비가 안 된 건데 항상 보면 주말에 겪고 하면 하는데 지금 또 엄청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을 거란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또 신기 불편하지 마시고 여하튼 한 주가 세 주로 늘어난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제가 이번에 딱 느낀 거가 블룸버그의 빨대가 애플의 최고위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대가. 일부러 흘리는 것 같아요. 모르죠. 블룸버그한테 너네한테만 줄게. 독점. 어. 근데 그 애플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사업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 날만 얘기하고 심지어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신제품 나올 때마다 요즘은 그렇지만 신제품의 디스플레이가 바뀐다 뭐 할 때마다 예전에는 LG 디스플레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자에서 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LG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면 노코멘트를 합니다. 그게 애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너무 신비주의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카드가 한다 안 한다 뭐 부인했다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할지 안 할지도 중요하지 않겠지만 애플은 심지어는 LG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 그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애플은 하여튼 오늘 좀 올랐지만 그런 의미가 없겠고요. 이것도 역시 9월 7일 신제품 발표가 공식 발표했고요.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아이폰 14의 기본형이 지금 최소한 $100에서 비싼 라인에서는 149달러 올리는 얘기도 있는데 뭐 조금 일주일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미국 기준으로 그 상점에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거 물론 주문은 받겠지만 9월 16일부터 한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펠라트는 저희가 이게 매번 호재예요? 네? 이게 호재인가요? 저는 좀 애매해요. 호재죠. 네. 호재죠. 왜냐하면 펠라톤이 지금 매장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펠라톤도 보면 엄청 제가 시애틀까지도 가봤는데 엄청 제일 비싼 라인의 그 길에 펠라톤 매장이 있어요. 그게 또 대표적인 거가 루시드가 그렇습니다. 루시드. 테슬라는 매장을 있던 것조차 치우는 분위기인데 딱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슬라 매장이 좀 비싼 데들 막 들어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데요. 펠라톤이 빼기로 했는데 펠라톤이 지금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뇌피셜이지만 사람들이 펠라톤의 주주, 미국의 주주들은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펠라톤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한테 팔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갖는 건가요? 그것까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로 인수되기를 원하는 거죠. 피인수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펠라톤도 마찬가지. 줌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지금 줌 비디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하튼 오늘 이건 20% 올라간 건 자기네가 엄청 더 많이 팔릴 수 있죠. 어쨌든 아마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상품을 만드는데 아마존에서 팔아준다 그러면 얼써 갖다 주죠. 왜 안 주겠습니까? 근데 아마존은 그렇죠. 개인 셀러가 누구나 다 판매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죠. 근데 나이키나 그렇게 되면 전용 샵을 또 만들죠, 걔네들이. 아마존 나이키 공식적으로. 공식 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커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다 넘어가겠는데요. 엔비디아는 딱 하나만 확인해드리면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언론이라서 헷갈려 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온 저희 수치들은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그
실적 가이던스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실적 이번에 그 어렵다고 얘기한 거에 대한 그런 그 전망치기 때문에요. 그거는 거의 다 맞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보면 마진율이 많이 좀 낮아진 거, 그리고 순현금흐름은 지난번 특별히 언급이 제대로 안 했는데 순현금흐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7%. 당연히 이거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이익 같은 경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얘기 나왔겠지만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는 거죠. 가이던스가 10억 달러. 이번 분기도 역시 쉽지 않다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가상화폐잖아요. 그 마이닝에 대해서 진짜 종잡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들이 약간 실망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건 기존 컨센서스 대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언론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컨센서스, 만약에 오늘 발표가 없었다 이런 것을 미리 발표를 안 했고 오늘 떨어졌으면 이건 주가 뭐 대폭락했겠죠. 네, 대폭락했죠. 15% 20% 떨어졌을 텐데 그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셨겠지만 아마 오늘도 조금 목표 주가 조금 내려가는 정도 있을 거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그 수치인데 이거는 다 여러분들 요 수치나 이런 수치는 다 어디서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딱 알려드려요. 구글에 들어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엔비디아 어닝까지 쓰시면 하나 더 치면 더 확대를 바로 들어가죠. 한 번에 PDF라고 치면 딱 들어갑니다. PDF까지만 치면 바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참고해서 여러분 다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세일즈포스도 말씀하셨지만 세일즈포스는 가이던스가 이번에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세일즈포스는 늘 뭐 그 마크 베니프의 특징입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튼 그랬고요. 또 하나 오늘 세일즈포스의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제대로는 처음으로 자사주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 자사주죠. 자자수가 아니라 자사주 100억 달러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미스가 많잖아요. 이게 그 가이던스거든요. 가이던스에 실망스러웠고 주가 시간에서 5, 6%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실적 발표. 네, 스노우플레이크 오늘 유일하게 시간에서 발표돼 갖고 주가 급등하는 건데요. 아시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우리 또 벅시스웨이가 그 수주 투자한 거가 되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 여기 아마 그 세일즈포스도 아마 좀 투자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거 까리까리 하는데요. 여튼의 건 매출 이익 그리고 가이던스까지는 깔끔하게 좋게 났습니다. 물론 이익은 적자니까 그런 것 같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사장님이 지금까지 나온 거랑 지금 또 지나고 진행되는 거가 한국 시간 6시부터 또 지금 그 어닝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된 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8시 25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또 추가적인 거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그 일단은 뭐 펠로톤 계산만 조금 더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 펠로톤과 비욘드 미트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팔리면 굳이 아마존에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매출이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비욘드 미트는 제가 한 2년 전에 미리 먹방을 좀 했습니다만 맛이. 그 얼굴 보시면 이렇게 드시는구나, 이렇게 맛이 없구나. 라고 나와집니다. 얼굴 보면. 그러니까 비건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당연히 좀 미래 성장성이 그렇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비건이 아닌 사람까지 먹기에는 맛이 좀 아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맛이 있다 없다라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글쎄 동물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은 안 팔리는 거고요. 비욘드 미트는 지금 재고가 쌓여갖고 보통 3개월이 지나면 버려야 돼요. 유통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게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뭔가 같이 파트너십 맺어갖고 판다는 것은 물론 잘 팔릴 수 있겠지만 너무나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아마존에 입점을 한 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딘가로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것도 갖게 있겠죠. 하는 게 있긴 한데 뭐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또 지켜볼 그렇습니다.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월가의 의견을 좀 네, 확인해볼까요? 월가 얘기 나오기 전에 그 잠깐 추가 펠라톤 말씀드리면 줌도 마찬가지, 펠라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기업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인수합병의 역사라는 그렇죠. 걸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남기 위해선 똑같거든요. 투자자들이 돈을 다 모였다가 그게 더 이상 안 되면 대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로 어떤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갖고 호재가 돼서 올라가는 것은 연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어떤 거라도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있었죠. 네, 오늘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 안 하죠. 결국은 제가 소식 전해드렸어요. 아, 예,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파이팅을 외쳐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펠라톤 관련해서는 그 예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그 누가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많았습니다. 나이키 얘기도 네. 있었고. 예,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그거에서 경쟁자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미 아마존이 펠라톤과 그런 비슷한 거를 또 만들어서 직접 팔아보기도 했고 네, 여러 네. 가지가 있었고요. 가장 또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애플이 인수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거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상태로 딱 저 상태에서 지금 회사가 잘 되겠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지금 특히 펠라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쉽진 않은 그런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이치가 한 두 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스타인 증권인데요. 상당히 좀 어둡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세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베어마켓은 평균이 8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8개월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고점이었다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회복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회복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최근에 유럽 상황 이런 게 뭐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시각은 번스타인 증권의 시각은 매크로 경제 환경이 개선된 것이 이분의 정확하게 제가 직역을 하면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일도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잭슨홀 미팅에서 긍정적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주시장에 큰 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런 정도를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부사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사람 중에서 리세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극구 우기는 사람이 3명이 있단 말이죠. 지금요. 쌤이 누군지 아시죠? 일단 한 명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옆에 계신 이분이 그분은 이제 플러스 원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네.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제넬 얘는 재무장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플러스 원인데 지금 그렇게 리세션이 아니라고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리세션이다 뭐 걱정한다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 회복되고 있고 굳건하고 고용 시장 이렇게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고 전제 조건이 그러면 거기다가 또 반응까지 좋으면 그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금요일 주시장에 큰 랠리도 기대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고점 대비 약간 쉬었던 거 다시 올라가는 뭐 그 정도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일단 그보다는 대응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대응 전략.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시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시장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만큼 시장이 약간 안 좋게 여기하는 건데 그나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약간씩 바뀌는 톤이 하나 있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 오늘 따로 보여드릴 시간 없는데 이익 조정 비율이 좀 조금씩 바닥을 치고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이 아마 내년도 이익 전망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본적인 시각은 2분기에 앞서는 코너 나왔지만 매출 한 15% 17% 늘어났지만 에너지업의 매출이 77%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을 빼면 별로 늘어나는 것도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약간 보수로 보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은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더 많이 팔렸는데 가격이 10% 올라갔고 매출이 10% 늘어난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실제 성장을 한 기업은 5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매출이 진짜 늘어났고 절반은 매출이 똔똔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시각은 그러면 성장에 주목한 투자는 낭패를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다 일관된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증권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가격 결정력 있는 거, 가격 결정력 얘기하고 뭐 가격 유지력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남우 교수도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 비율이요.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여러 가지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등을 고려한 퀄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퀄리티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유유하고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3번, 4번 주식에 올인한다. 대표님 3번, 4번이 아까 보여드렸던 펠라톤과 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줌은 뭐 2번 정도에서 3번 왔다 갔다 하지만 딱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딱 ETF를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퀄리티 ETF가 있고 또 하나가 캐시카우에서 카우스란 ETF가 있어요. 100개의 미국의 캐시카우가 높은 100개의 이 종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안전판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성장주 위주, 너무 3번, 4번 위주로 집중되신 분들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이나 가치는 트레이딩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게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균형감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분들은 퀄리티 있는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 퀄리티 있는 주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특별 생방송 네. 준비해봤는데요. 클로징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네. 저도 이제 성과 측정을 좀 하는 편인데. 성과 측정? 예. 그 제가 동접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부사장님 오니까 확 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방송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신 건지. 아니, 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역부족입니다. 이제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갖고 안 보십니다. 안 보시는데 저희 방송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전해드리거나 시황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꽂고라 들으시면서 틀어놓고. 예, 시장을 반드시 판단하셔야지 여러분도 아마 주식을 더 오래 장기 보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잔소리 같지만 그게 정답이니까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여동원 앵커 약간 미숙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래도 제가 디스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나와서 한 많이 번씩 부족해요. 힘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예. 부족한 사람 여기 혼자 앉아두고서 자꾸 안 나오시면은 농담이죠. 어떡합니까? 농담인데. 왜냐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이런 여동원 앵커하고의 이런 의미 없는 농담. 그렇죠. 예, 많은 하고 분들도 싶었습니다. 그리우셨을 예,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네. 다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장우석 부사장님과는 기약이 있습니다. 기약이 예, 아니라 기약이 있습니다. 예. 다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예. 모시는 걸로 하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